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과학 도서를 소개할 배영석 교수입니다. 저는 일본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미국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에 발령을 받고 약 33년간 근무를 하다가 23년 2월 퇴임을 한 현재로는 명예교수입니다. 제가 대학에 재직하면서 강의를 담당했던 것은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이고요. 연구했던 분야는 암발생 기작과 또 항암제 개발을 했고요. 또 노화 기작과 항노화제 개발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공학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생명공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학부 4년간 지금 여기에 나열된 여러 교과목 강의를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생물학, 면역학, 생화학, 여기에 빨간 네모로 해놓은 것은 제가 강의를 했던 유전학, 분자생물학 이런 과목들을 4년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년 후에 이제 졸업을 하면은 어느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느냐, 제약이나 식품공학 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고요. 또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고, 저처럼 대학 교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연구소에 생명공학 연구소 이런 데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과학 도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1990년이 이 연구소 설립 100주년 기념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분이 그 당시 연구소 소장이었던 제임스 왓슨입니다. 오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여기에 계신 여성 유전학자의 클린 톡인데 두 분 다 노벨상을 받았고 오늘 책 소개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임스 왓슨, DNA 이중 나선 구조를 해명한 공로로 6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밑에 여기 보면은 크릭과 함께 발표한 네이처 논문이 있습니다. 53년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바버라 마클린톡인데 1902년생이고요. 실험 결과 발표한 게 비슷한 1950년에 이제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는데도 노벨상은 83년에 했으니까 노벨상 받기까지 한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중 나선 책은 왓슨이 직접 쓴 책인데 문학 작가도 아닌데 이렇게 책을 과학자도 재밌게 쓰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재밌게 쓴 책인데 그 당시에 여러 과학자들 특히 크릭하고 공동연구자죠. 이렇게 또 윌킨스 이런 등등의 여러 과학자들과 경쟁하고 또 서로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또 성공할 때도 있지만은 실험이 실패하면은 좌절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연구 과정 중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나라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생명의 느낌은 이제 마클린톡에 대한 책인데 이거는 직접 쓴 것은 아니고요. 이 폭스 켈러라는 그 저자가 마클린톡을 인터뷰하면서 쓴 책인데 어떻게 전위인자를, 전위라고 하는 건 위치를 바꾼다는 건데 DNA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위치를 바꾼다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밝히기까지의 그 생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중 나선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DNA 이중 나선 구조를 해명하기까지 역사가 있는데요. 내가 멀리 볼 수 있다면 나는 운 좋게 어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하는 이제 뉴턴의 말이 있듯이 어떤 중요한 사실을 밝히는 데는 그 전에 선배 연구자들의 그런 축적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학 하면 가장 유명한 분이 멘델인데 멘델이 생명체 내에는 불변의 유전물질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유전물질이 DNA다. 자, 이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밝힌 헐쉬는 노벨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DNA의 화학적 조성을 보면은 AGTC라는 4가지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생명체의 DNA의 염기 뉴클레오티드 조성을 보니까 A는 T하고 같고 G는 C하고 같다. 이걸 이제 샤가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을 할 때에 이렇게 A는 T하고 G는 C하고 마주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왓슨이 이중 나선 구조를 해명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도움을 준 그런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엑선 회절 사진인데요.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이 엑선 사진을 찍었는데 그분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머리에 노벨상은 같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이중 나선 구조가 맞지만은 그전에는 이 X선 사진을 보고 나선 구조는 나선 구조인데 A는 A끼리, C는 C끼리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심지어는 그 전에는 염기가 바깥으로 향하고 인산이 안에 있는 이런 전년 지금으로 보면은 지 않는 그런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수정을 거듭하면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게 됩니다. 자, 왓슨과 크릭이 이중나선 구조 모형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젊었을 때 사진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난 건데,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일찍 떠나서 노벨상을 못 받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연구실 책임자인 윌키스는 노벨상을 같이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맥클린톡의 이제 전위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옥수수 좋아하시나요? 자, 옥수수에 보면은 이렇게 알갱이에 반점이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유전적인 현상을 맥클린톡은 옥수수가 맛있겠다 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왜 이럴까에 이제 흥미를 느끼고, 이런 것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염색체 절단이 일어나고 하는 현상과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위인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옥수수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똑같은 게 두 개 있는데, 물론 유전자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우성형, 야생형이고 밑에가 열성이면은, 이렇게 이제 상동 염색체를 하면은 야생형 표현형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DS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DNA가 DNA 내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어쨌든 맥클린톡이 밝힌 거죠. 처음으로 밝힌 전위인자가 DS입니다. 그래서 DS가 이동을 하면은 절단이 일어나고, 절단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동원체가 없기 때문에 다음 딸세포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변이형이 노출되는데, 그래서 전위인자가 발견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DNA가 고정된 구조라는 것이 그 당시까지의 정설인데, 이런 막 점핑하고 이동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노벨상을 못 받고 30년 후쯤에 노벨상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결국은 유전자도 조절받고 DNA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 바이러스 DNA가 세균 염색체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 또 다른 진핵생물, 뭐 효모나 선충이나 이런 데서도 전위인자가 발견되고, 심지어는 인간에서도 전위인자가 있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전위인자가 있으니까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고, 83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단독으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인간 게놈의 절반 이상이 이런 전위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기적 DNA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기능은 완전히 모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을 해서 어떤 유전자를 어떤 염색에 삽입하거나 이렇게 하는데도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책 2권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두 책이 여러분들 미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